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늘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손톱깎이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세계 최고의 손톱깎이 회사 3세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잠깐만 주변을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서랍 속에, 화장대 위에, 혹은 가방 한 구석에 분명히 손톱깎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번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 조그만 손톱깎이 위에 777이라는 세 자리 숫자, 그리고 그 아래 37 혹은 37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손톱깎이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계 92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 손톱깎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뿐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항공기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보잉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대부분 타는 큰 여객기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예요. 그 거대한 회사 보잉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그마한 손톱깎이 회사가 법정에서 한판 대결을 벌였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작은 손톱깎이 회사가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지요. 조그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그 유명한 이야기. 바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 천안에 있는 작은 손톱깎이 공장과 직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미국 보잉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덩치로는 비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작은 회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잘 몰랐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숨은 강자, 37 손톱깎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었구나. 새삼 자랑스러워지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손톱깎이가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독일 제품일 것 같으시지요? 독일은 공구 잘 만들기로 세계 최고이니까요. 아니면 일본 제품일까요? 일본도 섬세한 물건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 제품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37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손톱깎이가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 작은 공장에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손톱깎이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무려 8천만 개에서 1억 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한 해에 만드는 손톱깎이가 1억 개.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개씩 돌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한 회사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수출됩니다. 미국의 월마트라는 큰 슈퍼마켓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우리 쓰리셉은 손톱깎이를 팔아요. 미국 사람들의 열의 7, 8사람이 우리 제품을 씁니다. 믿어지십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때 75%에 달했어요. 미국에서 팔리는 손톱깎이 4개 중 3개가 우리 제품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도 수출되고, 일본에도 수출되고, 중국에도 수출되고, 인도에도 수출됩니다. 세계 92나라 사람들이 우리 천안에서 만든 그 손톱깎이를 자기 집 서랍에 넣어두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손톱깎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세상 어디서나 비슷비슷하게 만들지 않나. 맞습니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싸구려 손톱깎이 써보신 분들 다 아시지요? 손톱을 깎으려고 힘을 주면 미끄러지면서 손톱이 찢어지듯이 잘리고, 깎고 난 자리가 울퉁불퉁하고, 깎은 손톱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서 찾기도 힘들고요. 한두 번 쓰고 나면 벌써 날이 무뎌져서 잘 안 잘리고, 얼마 안 가 녹이 슬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쓰리셉은 손톱깎이는 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톱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톡 하고 깔끔하게 잘립니다. 손톱 단면도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리지요. 심지어 손톱이 두꺼우신 어르신들, 발톱이 잘 안 잘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손톱깎이 한번 써보시면 놀라십니다. 어머, 이렇게 쉽게 잘리네? 힘을 별로 안 줘도 깔끔하게 잘려나가요. 그리고 10년, 20년을 써도 날이 무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 쓰리셉은 손톱깎이는 집에서 대를 이어 쓰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손톱깎이 날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보통 손톱깎이를 보시면 위에 있는 날과 아래에 있는 날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위처럼 말이죠. 그런데 쓰리셉은 손톱깎이는 다릅니다. 윗날이 아랫날보다 딱 한 가닥 머리카락 두께 정도 아주 조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정확히 100분의 2mm라고 해요. 1mm를 50등분한 정도의 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길이인지. 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마한 차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 차이 하나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윗날이 아주 살짝 먼저 손톱에 닿으면서 손톱을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아랫날이 따라 들어오면서 손톱이 톡 하고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적게 줘도 잘 잘리고 단면도 깨끗하게 잘리는 거예요. 이 절삭력이라고 하는 잘라내는 힘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1.5배에 더 강합니다. 1배 반이나 더 잘 잘린다는 뜻이에요. 이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두께예요. 자칫 잘못하면 윗날과 아랫날이 어긋나 버려서 손톱이 제대로 안 잘립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혀서 날이 상하고요. 그 딱 적당한 한 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쓰리세븐의 비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톱깎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조그만 손톱깎이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40가지가 넘는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사시까지예요. 쇠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모양을 잡고 열을 가하고 식히고 다시 열을 가하고 날을 세우고 도금을 하고 광을 내고 조립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 과정이 40번이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계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경험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손톱깎이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며 검사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제품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지요. 이러니 품질이 좋을 수밖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손톱깎이 재료가 뭐냐? 바로 쇠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쇠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단하면서도 적당히 탄성이 있는 특별한 쇠를 써야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잘라도 날이 무뎌지지 않거든요. 이 고급 쇠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포스코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로 유명한 그 포스코예요. 포스코에서 만든 세계 최고 품질의 쇠를 받아다가 손톱깎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싸구려 짝퉁들이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재료부터가 달라요.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럼 이 대단한 회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는 1960년대 중반.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봄이 되면 지난해 가을에 거둔 쌀이 다 떨어져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풀뿌리, 나무 껍질까지 먹으며 버텨야 했던 그 시절. 외국에서 오는 원조 물자로 겨우 연명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시절에 충청남도 천안에 김형규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3세븐을 만드신 창업주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안에서 조그마한 잡화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잡화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물건들 늘어놓고 파는 가게이지요. 부자가 되기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야말로 서민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눈에 희한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어요. 바로 미국에서 들어온 트림이라고 하는 손톱깎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손톱깎이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위로 손톱을 잘랐지요. 아니면 칼로 다듬거나. 그런데 미군 부대를 통해 들어온 이 미국 손톱깎이를 보니까 이게 정말 편하더라는 겁니다. 모양도 예쁘고 손톱도 잘 깎이고요. 천안거리에서 이 손톱깎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형규 회장님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아, 이거다. 이걸 우리도 만들 수 있다면. 그때 이분은 중요한 결심을 하셨어요. 잡화점을 접고 손톱깎이 공장을 하겠다는 결심.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에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결심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자본도 없고 그냥 잡화점이나 하던 사람이 무슨 기계 공장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미쳤느냐? 망한다.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김형규 회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형님과 함께 작은 공장 하나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손톱깎이를 만들려면 좋은 쇠가 필요한데 그걸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찾아간 곳은 미군 부대 근처 고물상이었어요. 미군들이 쓰고 버린 드럼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을 담아 놓던 그 큰 쇠통 말입니다. 이분은 그 버려진 드럼통을 주워 왔어요.
그리고 드럼통을 망치로 두드려 펴고 잘게 잘라서 그걸로 손톱깎이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군이 버린 드럼통. 그것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손톱깎이의 첫 재료였어요. 쓰레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 만든 손톱깎이는 당연히 조악했습니다. 미국 제품에 비하면 형편없었지요. 날이 무디고 모양도 투박하고 손톱이 잘 안 잘렸어요. 하지만 김형규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또 부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셨어요. 낮에도 공장, 밤에도 공장.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공장에서 밤새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손톱깎이 품질이 미국 제품에 뒤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75년 김형규 회장님은 정식으로 회사 이름을 대성금속이라고 짓고 손톱깎이 브랜드 이름을 37이라고 붙였어요. 숫자 7이 3개, 777, 영어로 37. 왜 하필 777이었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숫자 7은 행운의 숫자입니다. 서양에는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행운의 숫자를 3개나 붙여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온 세상에 행운이 가득하라는 뜻으로요. 그 뒤로 37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드디어 미국에 손톱깎이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천안에서 만든 손톱깎이를 쓰게 된 거예요. 품질이 좋으니까 입소문을 타고 팔려 나갔습니다. 미국의 큰 유통회사 월마트에도 입점하게 됐어요. 월마트 선반의 37 손톱깎이가 쫙 진열되어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우리나라 숨은 영웅들,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미국 보잉과의 법정 싸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안에 있는 37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어요. 보낸 사람은 바로 미국 보잉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 747, 보잉 777 같은 거대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편지를 열어본 37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는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 소송을 걸겠다. 였어요. 보잉기 1990년에 보잉 777이라는 새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777이라는 숫자를 상표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37이 777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자기들 상표권을 침해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비행기와 손톱깎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37이 777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1975년부터인데 보잉이 그 이름을 등록한 건 1990년이에요. 우리가 15년이나 먼저 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와서 내 거다 하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았어요. 상대는 세계 최고의 항공기 회사입니다. 직원 수가 10만 명. 우리 37은
직원이 겨우 200명. 비교가 됩니까? 한 해 매출이 보잉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3세븐은 그에 비하면 보잉의 1,5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야말로 덩치로만 보면 성인 남자와 갓난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개미와 코끼리의 싸움이지요.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포기해라. 이길 수 없다. 적당히 합의하고 보인 게 돈 주고 끝내라. 777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라. 변호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상대가 너무 커서 법정에서 이기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3세븐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쓴 이름이다. 이건 우리 것이다. 김영규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 문제다.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자. 그리고 4년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3세븐은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어요. 우리가 777을 먼저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미국 법에는 선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상표라도 먼저 쓴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썼다는 것만 증명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창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더미, 누렇게 변한 영수증, 먼지 쌓인 장부. 수십 년 전 자료까지 다 끄집어냈어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1984년에 미국으로 손톱깎이를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 제출했던 서류들. 거기에 777이라는 상표가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1984년이면 보잉기 상표 등록한 1990년보다 무려 6년이나 앞서는 시점입니다. 이 서류들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1998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잉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보잉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거예요. 너희 상표를 계속 써라. 다만 우리 비행기 로고와 헷갈리지 않게 모양만 좀 다르게 해다오. 그래서 지금 3세븐 손톱깎이에 보시면 777이라는 숫자가 타원 모양으로 동그랗게 감싸여 있습니다. 보잉 비행기 로고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다윗이 이겼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국 법조계에도 퍼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도 퍼지고 지금까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상표권을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세계 최고 기업과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 것을 지킨다. 우리는 작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자존심과 뚝심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를 최고로 만든 겁니다. 자, 또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2000년이었어요. 그때 중국의 총리가 주룽지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중국 총리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이지요. 그런데 이 주룽지 총리가 중국의 방송국 CCTV라고 하는 중국 국영 방송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손에 뭘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3세븐 손톱깎이였습니다. 중국 총리가 그 권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천안에서 만든 손톱깎이를 손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십시오. 외국 제품은 이렇게 품질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제품은
왜 이렇게 못 만듭니까? 우리도 노력해서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냅시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14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 그 나라 총리가 우리 손톱깎이를 들고 우리도 저렇게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해 중국 방송국에서 뽑은 중국이 수입하는 최고 명품 3가지에 우리 3세븐 손톱깎이가 당당히 올랐습니다. 작은 손톱깎이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계에 떨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런 성공 뒤에는 남모를 고생도 있었어요. 3세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중국에서 가짜 상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겉모양은 똑같이 만들고 777 로고도 비슷하게 찍어서 싸구려로 팔아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짝퉁이라고 하지요. 이 짝퉁들이 중국 시장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면 거기서 팔리는 3세븐 손톱깎이의 70%가 중국산 짝퉁이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3세븐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3세븐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직접 사람을 보내서 가짜 상품을 추적하고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단속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라는 곳에서 가짜 상품 공장이 적발되었는데 3세븐 사장님이 직접 가서 가짜 상품을 전부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용광로에 몽땅 집어넣어서 녹여버렸답니다. 중국 방송국이 그 장면을 생중계로 찍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결기 있는 행동입니까? 너희가 가짜로 우리 브랜드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 이런 노력 덕분에 3세븐은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2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가요. 삼성전자 직원이 20만 명이 넘지요. 3세븐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회사입니까? 그런데도 세계 정상이에요. 이런 걸 바로 강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강할 강, 작을 소.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그럼 이런 강소기업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물론 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둥만으로는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뿐 아니라 석가래도 있어야 하고 벽돌도 있어야 하고 지붕도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회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즉,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별한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에요.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작은 회사들. 독일에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튼튼한 겁니다. 대기업 몇 개가 무너져도 작지만 강한 수많은 히든 챔피언들이 받쳐주니까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3세븐이 바로 그런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3세븐 말고도 이런 숨은 챔피언들이 많아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텐트 원단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세계 모든 악기에 들어가는 피아노 줄을 만드는 회사, 세계 최고의 전자현미경 렌즈를 만드는 회사. 이런 자그마한 회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대기업 한두 개의 기대는 나라는 위험해요. 그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이런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수백 수천 개가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강소기업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런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작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한 우물을 깊이 파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 3세븐은 손톱깎이 하나만 50년 동안 팠어요. 다른 거 한다고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톱깎이. 더 좋은 손톱깎이. 더 잘 잘리는 손톱깎이. 더 오래 쓰는 손톱깎이. 그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세계 1등이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누비고, K-팝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지요. 드라마와 영화도 아카데미 상을 받고 있고요. 이런 큰 성과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자부심들도 참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 3세븐, 손톱깎이 같은 것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손톱깎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외국에 사시는 자녀나 친척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손톱깎이 어디 거 쓰니? 아마 상당수가 777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동남아시아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 우리 대한민국 천안에서 만든 거야. 자랑스럽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외국 사람들이 다들 말했어요. 저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저 나라는 영원한 가난의 땅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어요. 김형규 회장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땀 흘려 일하셨지요. 드럼통을 두드려서 손톱깎이를 만들던 그 정신. 미국 보잉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그 뚝심. 이런 정신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정신의 주인공이세요.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오신 분들이시니까요. 누구도 여러분만큼 그 정신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시대를 만드신 주인공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서랍 속에 그 손톱깎이 하나가 여러분이 한평생 일구어 오신 이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 손톱깎이를 한번 꺼내서 손에 쥐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쇠조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노력했는지,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세계 92나라로 팔려나가는 그 자랑스러운 현실을,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것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여러분 세대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자녀분들, 손주분들,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는 손톱깎이 하나, 그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숨은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뵐지 저도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손끝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섬세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끈기 있고 이 손끝이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조그만 손톱깎이 하나까지 만들어 세계에 내보냅니다. 그 손끝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그 손끝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가끔 손톱을 깎으실 때 오늘 들으신 이 3-7 이야기를 한 번씩 떠올려 주세요. 이 조그만 게 세계 최고라네. 참 자랑스럽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